입자가 가까이 있어서 끊임없이 운동한다고 생각해봐. 요만한 테두리에 운동 속도가 다 비슷한 입자들끼리 계속 부딪히면서 있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주변의 온도에 가열이나 냉각을 해주지 않아. 그럼 얘네가 다닥다닥 부딪히면서 열이라는 걸 내놓지 않겠어? 그치? 열이라는 걸 내놓으면 열이라는 건 한 군데 있는 게 아니라 주변으로 이동하는 성질을 갖고 있잖아.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지. 그치? 얘가 고온이 되면 이 열이 주변으로 이렇게 방출되게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반대로 가열을 해준다고 생각해봐. 가열을 해주면 운동이 활발해져. 활발해지면 아까보다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가. 아까보다 더 많이 충돌하면 충돌하면서 열이라는 게 발생할 거 아니야. 그러면 처음에는 자, 충돌에 의해서 온도가 높아지기 시작한단 말이야. 온도가 높아지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다가 얘네가 밀쳤는데 심하게 밀쳤어. 그래서 얘가 뚝 떨어져서 멀리 가버렸네? 얘는 여기서 운동하고 있고, 그럼 아까는 가까워서 부딪히면서 발생하는 열이 있었는데, 자, 얘는 여기까지 가려면 아까보다 좀 더 멀리 한참 가야 돼. 그러면 아까만큼 열이 발생할까? 안 발생하지. 운동 속도는 아까보다 빨라지긴 했지만 아까보다는 열이 발생하지 않아. 오히려 얘네가 여기까지 가면서 이 에너지가 주변으로 열을 방출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나타난다는 거지. 가까이 있을 때는 부딪히면서 열 에너지에 의해서 얘가 주위 온도가 따뜻해지는 효과가 생겼지만 멀어지게 되면 얘네가 주위를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입자가 가까이 있으면 열을 내고 입자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열을 내지 못한다. 똑같은 세기로 바람을 불었을 때 손하고 입에 입김 나오는 거리를 조절했을 때 가까우면 따뜻하게 느끼고 멀리 있으면 차갑게 느껴져. 해봐. 냄새도 한번 맡아봐. 자기 입냄새도 한번 맡아봐. 나나 안 나나? 자, 가까이 있으면 따뜻하고 멀리 있으면 비교적 시원하지 않아? 아니야? 해봐. 모르겠다며 해봐, 세연이. 멀리 있어서 그래, 멀리 있으면 얘가 운동은 활발하지만 떨어져 있으니까 얘네가 부딪히면서 발생하는 열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열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얘네가 온도가 일정한 거지. 얘를 만약에 가열을 안 해주면 주위 열을 흡수해서 멀리 떨어졌을 때 찬바람이 나듯이 시원해지는 효과가 생긴다고. 가열해 주기 때문에 더 올라가지 않는 거잖아. 아예 가열도 안 해주면 오히려 주위 열을 뺏어가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지는 효과가 생길 거야. 이건 근데 가열 반응이잖아. 자, 요렇게 일단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요 열에너지 흡수와 방출의 예를 한번 볼게요. 융해열 흡수하는 예. 자, 융해할 때 출입하는 열의 명칭이 뭐니 하면 상태 변화에다가 열자만 추가해 주시면 되고 이때 얘가 방출 또는 흡수, 출입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면 융해열은 자, 고체가 액체로 되는 거잖아. 열에너지 흡수일까 방출일까? 운동이 둔한 고체에서 운동이 활발한 액체가 되는 거잖아. 운동성은 열에너지와 같다고 했잖아. 자, 융해열 흡수일까 방출일까? 흡수잖아, 흡수. 자, 얼음 조각상 옆에 서 있으면 시원해진다. 우리 여름에 조각상 같은 거 얼음 세워놓고 그 주변에 시원하게 해주는 경우 있잖아. 그치? 그 경우가 그렇고 음료수나 물에 얼음을 넣으면 시원해진다. 자, 버거킹에 가면 콜라에 뭘 넣어줘? 얼음. 왜? 시원하게 먹으라고. 만약에 얘네가 녹을 때 열을 방출한다고 생각해봐. 열을 방출하면 우리가 얼음을 넣어 먹을 수 있겠어? 따뜻한 콜라를 누가 좋아해? 그치? 이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여기 고체인 얼음이 고체란 말이야. 얘가 물로 융해하면서 어디에 있는 열을 흡수하는 거야?
지는 상태 변화하지만 콜라에 있는 열을 흡수하는 거야. 얼음하고 물하고 현서봐. 누가 더 입자 운동이 활발한 거야? 물이 더 활발한 거잖아. 물이 더 활발한 건데 이 열 에너지를 어디서 갖고 오겠어? 가까운 콜라에서 갖고 온단 말이야. 그리고 얘네가 물로 변신하면서 콜라의 온도가 내려가는 거지. 얼음을 입에 딱 집어넣었을 때와 거의 녹기 직전, 이 나중에 녹기 직전이 훨씬 더 차갑게 느껴지잖아. 그지? 얼음을 냉동실에서 바로 꺼내? 별로 안 차갑다. 근데 손에서 녹으면서 마지막 차가워지잖아. 그지? 그건 알겠지? 그치? 그렇지? 세연아? 자, 아이스박스에 얼음을 채워 음료수를 시원하게 해준다. 아이스박스 얼음이 융해하면서 음식물에 있는 요곳에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얘네가 시원하게 한다. 자, 생선을 얼음과 함께 보관한다. 누가 열을 흡수하는 거야? 얼음이 열을 흡수하고 물로 변신하면서 누구의 열을 뺏은 거야? 생선의 열을 뺏은 거잖아. 융해열 흡수. 자, 기화열 흡수. 수영을 하다가 바깥으로 나오면, 자, 내 몸에 있는 물이 기화하면서 먹튀라고 했지? 열을 먹고 튀어버리니까 내 몸의 체온이 낮아지고, 운동 후 땀이 마를 때 땀이 흘리는 이유가 체온 조절을 위해서잖아. 내 체온의 열을 뺏고 날아가기 때문에 시원해지고 분수 주변에 있으면 시원함을 느낀다. 뭐 대전 엑스포나 아니면 우리 에버랜드에 한 번씩 물론 이렇게 페스티벌? 무슨 파티 막 이런 거 할 때 물 안개를 막 뿌려줘. 여기저기다. 뜨거운 데서. 그거 왜 뿌려줘? 시원하라고. 기화하면서 시원하게 느끼라고. 기화열 흡수를 이용한 예다. 그 다음에 기온이 높은 날 도로에 물을 뿌려주면 얘네가 시원해진대. 기화열 흡수. 재래시장에서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요즘은 재래시장도 많이 없잖아. 자, 야채 가게나 생선 가게 아줌마들이 이렇게 물을 갖다가 착 끼얹어. 그럼 얘네가 시원하게 온도가 낮아지는 효과가 생긴대요. 그리고 자, 우리 휴대용 가스 버너라고 해서 자, 전골, 찌개 이런 거 먹으러 가면 이렇게 냄비 얹는 요 휴대용 가스 버너 알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뭐야? 부탄가스잖아. 이거 나중에 다 썼을 때 한 번쯤은 다 쓴 거 한 번 꺼낼 때 그 통 만져봐. 시원해. 얘 안에 있는 게 액체로 눌러놓은 부테인 가스거든? 액체로 눌러놓은 게 기차로 기화하면서 주위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시원해지는 효과가 생긴다. 자, 요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승화열. 아이스크림 포장할 때 드라이 아이스 넣어주면 자, 승화하면서 아이스크림의 열을 흡수한다. 이 입자가 하는 상태 변화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상태 변화를 분리해서 보셔야 돼요. 자, 드라이 아이스는 이산화탄소를 얼린 걸 드라이 아이스라고 해. 그래서 이 고체인 드라이 아이스가 자, 이산화탄소의 기체로 상태 변화할 때 승화라고 하지. 자, 얘는 상태 변화할 때 운동성이 활발해진다고 하잖아. 그러면 얘는 운동성이 활발해져. 반응하는 이 입자 자체는 운동성이 활발해지는데 운동성은 열 에너지와 직결된다고 했잖아. 이 열을 어디서 갖고 오는 거야? 주변에서 끌고 오는 거잖아. 주변에서 있는 열을 끌고 오는 거잖아. 주위는 열을 뺏겼으니까 온도가 시원하게 되고 얘는 운동성이 활발한 상태로 멀리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지. 자, 이 기화열 흡수가 우리 되게 잘 쓰이는 예에 해당이 되거든. 자, 자주 쓰이는 예인데 여기 에어컨 기화열 흡수. 자, 리원아, 아세톤 알아? 여자들은 아세톤 알지? 뭐 하는 거야, 그거? 매니큐어 지울 때, 그치? 안 써봤어? 알코올은? 니네 코로나는 기억나지? 코로나 때 손 이렇게 했던 젤이 알코올 젤이잖아. 그거 이렇게 하면 어때? 건조해지고 시원해? 따뜻해?
시원해지지. 그치? 얘가 기화하면서 시원한 건데 똑같은 온도인데 물을 내가 이렇게 손에 적신 거하고 이 알코올을 손에 적신 거하고 누가 더 시원할까? 알코올이 더 시원해. 그래서 주사 맞을 때 요거 해주면 시원해지잖아. 따끔합니다 하면서 막 해주잖아. 이게 일반적으로 물이 액체에서 기화할 때 발생하는 열 흡수 반응이 액체에서 에탄올이나 아세톤처럼 빨리 증발하는 애들이 있지. 얘가 기체로 기화할 때 얘가 천천히 일어나고 얘가 더 빨리 일어나거든. 빨리 일어나면 열의 흡수하는 속도가 더 빨라. 이동 속도가 더 빨라. 얘가 발생하는 흡수하는 상태보다 얘가 이동 속도가 더 빨라. 그러면 주위 온도가 얘가 요만큼 내려갔으면 얘는 더 빨리 큰 변화가 나타나. 증발 속도가 빠를수록 열을 흡수하는 속도가 더 빨리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에어컨에 냉매제라고 해서 아무거나 넣는 게 아니라 기화를 잘하는 얘네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큰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알코올이나 아세톤처럼 기화를 잘하는 물질을 집어넣어. 해서 예전에는 프레온 가스라고 해서 가스를 충전해줘요. 해서 가스를 충전하면서 여기 뒤에 에어컨 뒤에 있는 거 실외기하고 실내기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상태 변화가 일어나게 되거든. 자, 일단 첫 번째로 어떻게 발생하게 되냐면 실외기로 들어오는 건 뭐냐면 기체야. 에어컨 가스. 가스가 뒤에서 어떤 일을 갖게 되냐면 얘네가 기체 상태로 있는 걸 갖고 여기서 얘를 갖다가 응축시켜주는 기계가 있거든. 얘를 꾹꾹 눌러주면 가까운 입자 사이에 기체가 돼. 매우 활발한 운동 상태의 기체가 되었는데 여기 이 뒤에 있는 응축기를 가게 되면 얘네가 거리가 가까운 기체로 변신하게 돼. 그러면 열이 흡수될까? 열이 방출될까? 거리가 좁혀져요? 부딪히면서 열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열이 온도가 그래, 열이 방출해. 자, 방출하고 얘를 또 꾹꾹 눌러주게 되면 이 기체의 가스가 뭘로 바뀌냐면 액체 가스로 바뀌게 돼. 액체 상태로 바뀌게 돼. 자, 그러면 거리가 가까운 액체 상태가 된 걸 갖고 요 에어컨 실내기로 가면 얘를 갖다가 증발기를 통과를 시켜줘. 증발기에서 일어나는 상태 변화는 액화야, 기화야? 증발이잖아. 기화. 해서 얘네 운동성이 활발한 애들을 꾹 떡처럼 쌀을 갖다 떡처럼 꾹 눌러 담았어. 근데 얘는 운동성이 되게 활발하고 기체의 특징은 뭐냐면 스프링처럼 튀어나간 성질을 갖고 있거든. 힘이 없으면 힘이 작용하게 되면 꽉 눌러놓게 되면 얘네가 눌러질 수 있고 힘을 제거하면 스프링처럼 튕겨져 나가는 성질을 갖고 있어. 해서 여기 증발기에서 눌러주고 있던 힘을 딱 놓잖아. 순식간에 얘네가 기화가 돼. 기화가 되면 운동성이 활발해지잖아. 그러면 실내의 열을 흡수하고 얘네가 요 뒤에 있는 실외기로 가게 돼. 그러니까 기화열 흡수로 실내는 차갑게 유지가 되고 요 바깥으로 간 거는 기체인데 또 꾹꾹 눌러주는 반응에 의해서 뒷부분은 열이 방출. 실외기는 차가운 거야? 따뜻한 거야? 실외기. 세연아? 실외기는 차가워? 따뜻해? 에어컨 문 밖에 있는 베란다 밖에 있는 애 차가워? 따뜻해? 차가워? 따뜻해. 우리 올리브 영이나 막 이런 상점들 있을 때 보면 걔네들은 1층이니까 바깥에 실내기가 1층에 있단 말이야. 상점들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실외기 있는데 뜨거운 바람 나와. 그런 것처럼 얘네가 실외기에서 일어나는 상태의 변화는 얘네가 기화를 시키기 위해서 액체로 만들어줘야 되거든. 기화를 하려면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니까 액체를 어쩔 수 없이 만들어줘야 돼. 증발기를 통한 기체를 다시 액체로 만들기 위해서 꾹꾹 눌러 담으면 얘가 거리가 좁혀지면서 열 에너지가 방출하게 돼. 그러면서 실외기는 따뜻한 바람이 나오게 되지. 그래서 액화열 방출로 주위 온도가 높아지게 되고 그래서 실외기를 문 바깥에 놓는 이유는 실내기하고 실외기를 집안에 같이 놓으면 효과가 있겠어? 없겠지.
그치? 하나는 차갑게 하나는 따뜻하게 하면 얘가 시원해지는 효과가 있겠어? 없겠지. 그래서 액화를 시킨 물질을 여기를 통과해서 기와열 흡수로 우리가 실내를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에어컨의 원리가 뭐니 하면 기와열 흡수로 실내 온도가 시원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2번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 자,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건 주변으로 열을 내보낸다는 얘기야. 요 입자가 활발하게 운동하고 있었는데 운동성이 둔해지기 시작하면서 거리가 좁혀져. 좁혀지면 얘네가 이 거리가 좁혀지면서 운동이 둔해지면서 주변으로 열을 방출하게 된다고 했지. 그래서 입자의 운동은 둔해지고 얘네가 인력이 강해지지만 주위에서는 방출한 열에 의해서 온도가 높아지고 따뜻해지는 효과가 생겨. 그래서 응고열 방출이 대표적인 열 방출 반응이거든. 이걸로 안에 물을 뿌려 내부를 따뜻하게 한다. 이걸로 얼음집에 물을 뿌려 놓게 되면 얘네가 바깥에 그냥 있을 때 물이 없을 때보다 2도에서 3도까지도 올라간대요. 우리 겨울에 2도, 3도는 엄청나게 큰 차이를 우리가 체감할 수 있거든. 여기도 그 원리를 이용한 거고 날씨가 갑자기 추워질 때 아까 내가 오렌지 나무에 물을 뿌려 냉해를 막는다고 했지? 요것도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액체 파라핀 양초를 녹인 걸 파라핀이라고 하거든. 파라핀에다가 우리 왜 손 찜질하는 거 우리 삐고 다치고 해서 계속 아플 때 파라핀에 넣었다 다 빼면 얘가 딱 코팅이 되면서 응고하면서 열을 방출하게 돼서 뜨끈뜨끈하게 찜질해주는 효과가 생겨요. 그리고 추운 겨울 자 저장 창고에 물이 넣어두면 과일이 잘 얼지 않는다. 물, 파라핀 등이 응고하면서 열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주위 온도가 높아지는 효과를 이용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자들은 니네들은 모를 것 같아. 석고팩이라는 게 있어. 석고팩. 석고를 갖다가 얼굴에다가 팩을 하는 거야. 석고팩을 하면 우리 왜 니네들은 모를 텐데 얼굴에다가 스팀을 쬐주고 막 땅구멍을 열어서 노폐물을 제거하고 그리고 땅구멍 조여주고 막 이런 과정이 있거든. 얼굴 마사지 과정에 석고팩을 하면 얘네가 노폐물 배출되는 것처럼 약간 스팀 따뜻한 수건을 얼굴에 얹은 효과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석고팩을 하고 모공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뭐 영양분 있는 화장품 막 발라주고 차갑게 또 닫아주고 그 과정이 있거든. 석고팩은 찜질해주는 효과가 생겨요. 얘가 응고하면서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 강력 본드를 손에 한번 묻혀본 적이 있어? 그럼 얘네가 응고하면서 열이 살짝 발생하는데 알아? 느껴봤어? 응고열 방출이야. 응고열 방출이고 자 액체 촛농에 손가락 넣었다가 빼본 적 있어? 손가락 코팅하는 거? 이게 촛농 자체가 뜨거워서 뜨겁게 느끼는 것도 있지만 얘네가 응고하면서 또 열을 또 방출하기 때문에 손가락이 뜨겁게 느껴져요. 응고할 때 열을 방출하게 된다. 자, 그리고 액화열 방출. 여름철 소나기가 내리기 전에는 후덥지근하다. 기체 얘네가 뭉치면서 거리가 좁혀지면서 액체로 변신할 때 열을 방출하고 자, 그 다음에 목욕탕 안에 습기로 후덥지근하다. 목욕탕 안에. 자, 습기가 많으면 후덥지근해. 그래서 겨울에 막 뜨거운 물로 샤워하고 나가면 딱 문 밖에 내가 막 산신령이 된 것처럼 막 습기가 막 나가는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지 않아? 없어? 미안해. 자, 무더운 여름. 냉방이 된 곳에서 밖으로 나가면 후덥지근하다. 우리가 차가운 곳에 있다가 시원한 곳에 있다가 더운 데로 가면 더 덥게 느껴진대. 온도 차이에서 일단 덥기도 하고 내가 바깥으로 나가면 내 몸이 차갑잖아. 돌아다니는 기체가 내 몸에 부딪혀서 액화가 일어난대. 액화가 일어나면서 열을 방출하면서 내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후덥지근하게 열이 방출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대요. 자, 그리고 겨울철에 한방눈이 내리면 날씨가 포근하대. 수증기가 얼음으로 승화하면서 열 에너지를 방출함으로 기온이 높아지게 된다. 자, 그러면 응고열, 액화열, 승화열 중에
자, 우민아. 자, 요 세 개 중에 열을 가장 많이 방출하는 변화는 어떤 걸까? 그렇지. 얘가 단계가 껑충 뛸수록 더 강한 열을 방출하고 더 강한 열을 흡수하는 효과가 생기는 거지. 자, 열을 방출하는 얘는 또 어디에서 쓰냐면 스팀 난방. 여기에서 쓰여. 자, 어떻게 하게 되냐면 여기 바깥에 있는 애가 보일러야. 보일러는 우리 가열하는 것을 보일러라고 하잖아. 우리가 가스 밸브를 열고 보일러를 켜면 여기서 점화가 되거든? 따다다닥 하면서 불이 붙여져. 그러면 물을 끓이기 시작해. 보일이 영어로 뭐야? 무슨 뜻이야? 끓이다란 얘기잖아. 여기서 물을 끓여. 물을 끓이는 건 무슨 상태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야? 기화야, 액화야? 기화야, 액화야? 끓인다라는 건. 대답을 해야지. 기화, 그치? 기화가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어떤 수증기가 만들어지냐면 온도가 높고 운동성이 활발한 매우 열 에너지가 많은 상태의 기체들이 만들어지는 거야. 얘를 갖다가 자 난방기 안으로 집어넣어. 뜨거운 수증기를. 그러면 운동성이 매우 활발하고 얘가 열 에너지가 많은 애들을 좁은 통로에 밀어넣기 시작하면 열이 흡수될까 열이 방출될까? 열이 흡수될까 열이 방출될까? 얘들아? 열이 흡수될까 열이 방출될까? 매우 활발한 기체, 온도가 높은 100도씨 이상의 매우 활발한 기체들을 좁은 통로에 밀어넣어. 그럼 열이 흡수될까 열이 방출될까? 어디서 흡수될까? 왜 흡수될까? 열이 방출되지. 얘네가 막 부딪히는 거야, 더 많이. 얘네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그냥 100도씨였는데 가까이 있게 되면 얘네가 똑같은 수증기라도 100도씨보다 높은 수증기가 된단 말이야. 열을 방출하고 지네끼리 부딪히면서 주변으로 열을 방출하고 액체로 변신하겠지? 브레이크 잡고. 부싯돌을 부딪혀서 우리가 불을 내려면 세게 부딪혀야 돼? 약하게 부딪혀야 돼? 세게. 마찰에서 열도 발생하고 마찰에서 빛도 만들어내잖아. 불도 만들어내는 거잖아. 얘는 그 정도의 돌은 아니지만 부딪히면서 열이 발생한단 말이야. 부싯돌이 부딪히듯이. 열이 발생한 게 우리 난방 바닥에 뜨끈뜨끈한 효과를 주고 얘가 액체로 변신한 상태로 다시 보일러로 들어가면 보일러에서 다시 보일을 해주는 거야. 다시 끓이면 뜨거운 기체, 열 에너지가 됐다마는 상태로 변하고 다시 가서 액체로 변신하면서 열을 만들어내는 거잖아. 액화열 방출로 집안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 이게 스팀 난방기의 원리야. 스팀이 뭐야? 스팀. 증기라는 얘기지? 수증기를 액화시키면서 만들어내는 거야. 여기 열 방출하는 애 이름 자체가 뭐냐면 방열기야. 방열기. 오죽하면 열을 방출하는 거를 방열기라고 이름을 지었겠어. 방열기에서 열이 방출되고 그러고 나면 액체로 가서 또 끓여주고 자, 얘가 액화 기화를 반복하면서 계속 쓰게 되는 거야. 근데 자, 우리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에어컨은 가스가 다 빠져나가서 냉방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 냉방 기능이. 얘네가 기화와 액화를 반복하면서 돌아다니는 기체거든. 프레온 가스 같은 경우는. 근데 가스다 보니까 얘네가 오랜 시간 되면 바깥으로 새어나가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에어컨을 틀어도 시원하지가 않아. 그럼 이제 기사님 불러다가 가스 다시 충전해 주세요 하면 다시 제대로 잘 사용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화열 흡수, 액화열 방출 우리가 이용하고 있다. 우리 겨울에 눈이 내릴 때가 있어. 한방눈이 내릴 때와 진눈깨비 눈이 내릴 때 언제 더 추울까? 진눈깨비 눈이라는 걸 알아? 눈이 내리다가 비처럼 내리는 경우 우산을 손으로 잡고 있으면 손이 진짜 떨어져 나갈 것 같아. 너무 추워. 근데 한방눈은 우리가 우산 쓰고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막 얘네들 만져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 그치? 괜찮아, 한방눈은. 이거는, 자, 진눈깨비는 무슨 상태의 변화일까? 내리다가 녹으니까 융해잖아. 그리고 한방눈은 기체가 고체로 승화한 거잖아. 기고 승하니까 열 방출이야. 그래서
한방눈이 내리면 날씨가 포근하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얘네가 열을 방출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서. 자, 요거 이건 또 이 페이지가 또 빠졌어요. 자, 볼게요. 7번. 가연아, 여름철 음료수에 얼음을 넣어 차갑게 만든다. 자, 열 에너지는 뭐야? 일단 상태의 변화는, 음료수의 얼음은 무슨 상태의 변화를 가질까? 얼음은 고체고 얘가 시간이 지나면 물로 바뀔 거야. 융해하고, 그리고 이때 출입하는 열은 융해열인데 흡수일까 방출일까? 고체가 액체가 되려면 열 에너지가 작은 상태에서 활발한 상태로 가려면 열 에너지가 필요하겠지? 열을 먹어 아니면 뱉어? 흡수하겠지? 열 에너지 흡수. 자, 알코올을 묻힌 솜으로 손등을 문지르면 시원해진다. 알코올 요거 액체, 손등을 문지르면 시원해진다. 요거는 아마 기체로 사라진다라는 뜻일 거야. 상태 변화는 뭐야? 기화. 기화열은 흡수야 방출이야? 흡수. 자, 아이스크림 포장할 때 드라이 아이스가 아이스크림을 시원하게 하네. 이거는 무슨 상태의 변화? 승화. 승화열은 흡수. 날씨가 추워질 때 오렌지 열매에 물을 뿌려 냉해를 막는다. 물, 액체, 그리고 얼 거야. 그러면 고체로 응고하겠지. 응고열은 흡수야 방출이야? 방출. 소나기가 내리기 전 후덥지근하다. 소나기는 공기에서 오는 거야. 그리고 내리는 건 액체로 비가 되는 거겠지. 이건 무슨 상태? 변화열? 액화열 방출. 뷰테인 가스통을 만져보면 차갑다. 자, 뷰테인 가스 기체. 자,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게 액체일 거야. 흔들면 출렁출렁 소리 나. 사용할 때는 내가 기체로 얘를 연소시켜서 사용하거든. 자, 그럼 이거는 무슨 상태 변화야? 기화열, 흡수. 자, 이누이트들은 이글루 내부의 벽과 바닥에 물을 뿌려 집안을 따뜻하게 한다. 물, 액체. 얘가 시간이 지나면 고체로 응고열은 방출이야, 흡수야? 방출. 열이 나면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 열을 내린다. 물수건, 액체, 열을 내린다. 기체로 변신하면서 기화열, 흡수. 자, 열 에너지가 작은 상태에서 활발하게 갔어. 요거는 열 흡수야. 왜냐면 열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얘가 10이야. 근데 열 에너지가 30이 되려면 20을 주변으로 흡수해야 되잖아. 그리고 열 에너지가 30인데 얘네가 자, 비포, 애프터가 10으로 줄었어. 어디 간 거야? 주변으로 방출된 거야. 그러면 열 에너지를 방출하면 주위 온도는 열 에너지가 많으니까 올라가고, 얘는 주변에 있는 열을 흡수하고 얘네가 열 에너지가 많아졌으니까 주위 온도는 차갑게 시원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상태 변화 얘가 처음이 열 에너지가 많은지 나중이 많은지 처음이 많은지 나중이 많은지 따져보면 돼. 이거는 흡수고 요거는 방출이란 말이야. 자, 8번. 자, 요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 융해열, 기화열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암기인데 결과적으로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주변 상태의 온도 변화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 다음, 열에너지 출입이 서로 다른 걸 고르시오. 막 이렇게. 자, 열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의 변화의 예라면 주위 온도가 높아질까 낮아질까? 흡수했어. 주위 온도가 낮아지겠지. 시원해지는 반응을 찾으면 돼. 촛농이 굳는다. 이건 잘 모르겠어. 고체가 된 거니까 얘는 운동이 둔해진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운동이 둔해진 거야. 이렇게 되면 열을 방출한다고 했잖아. 그럼 얘는 온도가 높아지는 반응이야. 처마 밑에 고드름이 녹는다. 고드름은 고체가 액체로 된 거니까 주위로부터 열을 흡수하지 않겠어? 자, 그러면 얼음이 녹으면 시원해지니까 니은은 정답. 난방을 이용하여 실내를 따뜻하다. 얘는 온도가 높아지는 거니까 빼고. 여름철 마당에 물을 뿌리면 시원해진다. 얘도 정답. 차가워지는 거 찾는 거니까. 자, 조각상 옆에 있으면 시원해진다. 정답. 수영을 하다가 바깥으로 나오면 추워진다. 요거 정답. 해서 니은, 디귿만 제외하고 기억, 리을, 미음, 비읍. 차가워지는 효과, 따뜻해지는 효과 요렇게 찾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거 얼음? 맞지? 얼음. 나 이 페이지가 한쪽씩 빠졌어. 무슨 일이야? 자, 자, 몇 쪽 보냐면 34쪽 보시면 34쪽 보면 가열 반응이지? 없어. 여기 없어. 여기도 없으니까 가연이 거 봐. 가영이 거. 자, 가열 곡선인데 어떤 식이냐면 물을 가열했어. 자, 그러면 서연아, 물을 가열하면 첫 번째 물질의 상태는 고체일까, 액체일까? 그렇지. 시간, 얘가 온도. 자, 물을 가열하면 물이 가열하니까 따뜻한 물이 돼. 라면을 하나 끓여 먹으려고 물을 올렸어. 그 상황을 생각해봐. 온도가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가겠지. 그러다가 얘네가 바글바글 끓으면 실제로 온도계를 넣잖아? 이 물의 온도는 얘가 올라가지 않고 일정해진단 말이야. 왜냐면 열 먹은 애가 열 먹튀 했댔잖아. 여기서 뜨거운 애가 계속 같이 있으면 계속 올라가겠지만 얘네가 바깥으로 나가버렸어. 뛰쳐나갔어. 그럼 어떻게 돼? 온도가 당연히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지. 그래서 액체가 기체로 변신하는 동안, 모든 액체가 기체로 날아가는 동안 얘는 온도가 일정해지는 구간이 나타나는데 이걸 우리는 끓는 점, 열이 흡수되는 구간이다.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한다. 자, 숙제로 해오시고 134쪽. 34쪽. 자, 뒷페이지 보면 자, 냉각이야. 냉각 실험은 어떻게 하냐면 얼음에다가 소금 넣어주면 냉각 실험이 돼. 자, 우리 아버지 세대에 아이스크림이 마트에 없었어. 아이스크림 마트에 없고 아이스 깨끼라고 해서 만들어서 주스 얼려서 판매하고 그랬대. 그래서 이렇게 틀에다가 넣고 막대기 집어넣고 얘를 얼려야 되는데 냉장고를 메고 다닐 수는 없잖아? 어떻게 했게? 아이스박스에다가 스타이로폼에다가 얼음 넣고 여기다가 소금을 넣으면 된대.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얼음이 온도가 계속 낮아지는 효과가 생기거든. 자, 요렇게 순수한 얼음은 0도시에 딱 얼게 되는데 소금이라는 물질이 생기면 얼음이 녹는 걸 방해하는 일이 생기게 된대. 그래서 영하 10도씨가 돼도 얘네가 얼음 상태를 유지하는 거야. 녹지 않고 있으니까 얘가 온도가 낮아지는 걸 유지해서 냉장 기능이 생기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얼음에다가 소금을 넣고 얘를 계속 시간을 두게 되면 온도가 낮아지게 되는데 시작이 뭐냐면 물을 얼릴 거야. 물을 얼리니까 차갑게 얼음에 넣었으니까 차가운 물이 되겠지. 그러다가 얘네가 운동성이 둔해지면 거리가 좁혀져. 그럼 얘네가 부딪히면서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계속 차가움에도 불구하고 온도가 내려가지 않게 되는 거야. 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응고열 방출로 주위 온도가 내려가는 걸 방지한다, 막는다. 주위 온도가
내려가지 않는다. 주의가 아니라 온도가 내려가지 않는다. 요렇게 표현해. 그리고 얘네가 다 얼고 나면 다시 순수한 고체가 돼서 온도가 낮아지는 거지. 요거를 우리는 어는 점이라고 해. 어는 점. 이때 실제로 열이 방출하기 때문에 따뜻해지는 효과가 생긴다. 자, 37페이지 봐봐. 37페이지 10번. 준호야. 자, 요 표를 보면 이 물질의 끓는 점은 몇 도 같아? 액체를 가열했으니까 끓는 점이지. 몇 도? 46도. 이렇게 몇 분 동안 얘네가 일정한 온도가 유지돼. 자, 근데 이렇게 5분에서 7분 동안 유지되는 경우가 있고 5분에서 8분 막 이렇게 시간이 달라져? 요건 뭐의 차일까? 요 시간? 유지되는 시간은 무엇에 따라 달라지는 걸까? 물질의 비열? 같은 물질인데 라면. 비열은 물질마다 다르잖아. 양, 그렇지. 한 컵을 끓이는 거하고 한 대접 끓이는 거고 어디 똑같겠어? 그치? 라면 하나 끓이는 거하고 라면 5개 끓이는 거고 어디 똑같겠어? 그치? 라면 몇 개까지 먹어, 현섭이? 7개?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양. 봉지 라면. 2개? 7개? 정말이야? 그 평상시 먹는 양은? 3개, 4개? 그건 좀 너무 극단적인데? 우와, 제가 힙업 아니야, 제가? 제 먹방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먹방? 자, 그리고 여러분이 그래프를 해석하실 때 요렇게 온도 변화 나타나는 것 같고 요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근데 만약에 얘가 얼음을 가열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잖아. 양이 많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옆으로 길게 늘어져. 요 시간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양의 차이야. 빨간색하고 하얀색하고 누가 더 양이 많다는 얘기야? 하얀색이 더 양이 많은 거야. 오랜 시간 걸렸잖아. 녹는데 시간 오래 걸리고 끓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렸잖아. 그치? 자, 양이 달라지면 온도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얘네가 길이 옆으로가 늘어지는 요 위치가 달라지게 돼. 끓는데 걸린 시간이 달라지게 된다. 기압이 일정하다면 끓는 점은 물은 항상 100도씨야. 기압에 따라 달라지긴 해요. 근데 1기압이라면 100도씨에 끓고 0도씨에 녹는 건 변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런 그래프를 보면 물질의 상태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거든? 얼음을 가열했다라고 하면 첫 번째 상태는 무슨 상태? 고체. 자, 그럼 B는? 고체, 액체. 얘네가 2개가 같이 있다는 건 고체가 액체로 상태 변화하고 있다는 얘기야. 열을 딴 데 쓰고 있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다시 온도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얘가 하나의 상태로만 존재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얘는 다시 상태 변화하고 있다는 얘기고, 얘는 다시 기체가 되는 거지. 자, 먹는데 되게 많이 먹는데 쟤는 운동을 되게 많이 해서 살이 안 쪄. 자, 열을 주는데 얘는 상태 변화하기 때문에 온도가 안 올라가. 요거하고 같은 개념이야. 자, 그럼 여기 A에서 E까지 봤을 때, 자, 서연아, 가장 입자 운동이 활발한 상태는 어디야? C? E지, 기체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도 문제가 나와. 건우야? 자, A, B, C, D, E 중에 액체 상태를 볼 수 있는 구간을 찾으시오. BC? 자, 얘는 고체 액체야. 얘는 순수한 액체고, 얘는 액체가 기체로 상태 변화 구간 있으니까 이렇게 세 구간에서 액체 상태를 볼 수 있다. 됐지?
자, 19번 대표 유형 문제야. 에어컨하고 스팀 난방은 자, 열 방출, 열 흡수, 열 출입에 대한 대표 유형 문제다. 자, 유하나. 가는 어디냐면 가는 요 실외기야. 우리 실외기는 따뜻한 바람이 나올까? 차가운 바람이 나올까? 따뜻한 바람. 그러면 요거는 상태 변화 무슨 상태? 액화열 방출. 그러면 실내기에서는 찬바람. 그럼 무슨 상태 변화? 기화열 흡수. 여기에다가 승화라는 말을 쓰면 조금 넌센스야. 왜냐면 집안 안과 바깥을 떼구르르 왔다 갔다 순환해야 되는데 고체 상태가 순환이 돼? 안 돼. 그래서 액체, 기체만 왔다 갔다 하는 게 특징이야. 그래서 액화, 기화를 사용하는 거지. 자, 여기 이름이 방열기야. 방열기에서 일어나는 상태 변화는 뭐야? 액화야, 기화야? 기화, 방열기인데? 눌러 담아줘야지. 얘가 액화열 방출이야. 자, 일반 기체도 액화시키면 후덥지근한데 100도씨의 운동이 매우 활발한 기체를 얘를 뭉쳐놓으면 훨씬 더 높은 온도까지 발생한다고. 액화열 방출, 액체가 되면 여기 보일러에서 다시 얘를 수증기로 만들어줘. 그래서 기화가 일어나면, 끓여서 기화를 일으키면 다시 얘를 액체로 액화열 방출. 얘는 액화열 방출, 기화열 흡수를 액화와 기화를 계속 순환하는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자, 고등 연계, 고등 맛보기. 우리가 반응, 물리 반응이나 화학 반응, 이런 반응이 일어났을 때 반응 전후의 에너지 차이를 우리가 자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 자, 첫 번째는 반응했을 때 반응이 일어나는 그 시작되는 물질을 반응물이라고 하고 나중에 결과물을 생성물이라고 해. 자, 첫 번째 그림은 반응물하고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많아. 자, 그러면 이 에너지가 열이라고 하자. 반응물과 생성물 중에 누가 더 열 에너지가 많다는 소릴까? 에너지가 많다는 게 생성물이니까 얘가 열 에너지가 많다라는 걸 이런 그래프로 그릴 수가 있는 거야. 열 에너지가 많은 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는 거야? 입자 운동이 둔해지는 거야? 활발해지는 거야. 활발해지는 거야. 그러면 고체가 융해하거나 액체가 기화하거나 고체가 기체로 승화하거나 그럼 얘는 반응물보다 생성물이 열 에너지를 흡수하고 운동이 더 활발해진 요런 첫 번째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기억. 자, 가가 일어날 때는 첫 번째 가가 어딨어? 가 있어? 응? 첫 번째가 가인가 봐. 자, 에너지를 흡수한다. 맞지? 그치? 자, 그리고 나는 반응물에서 생성물 봤을 때 얘는 에너지가 많았는데 에너지가 줄어들었어. 기체가 고체가 되거나 액체가 고체가 되거나 그러면 이때 에너지 차이만큼 주변으로 열이 방출되게 되거든? 자, 그럼 얘는 운동이 둔해지고 주위 온도는 높아지고 여기 있던 열 에너지가 주변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나는 열 에너지가 방출된다. 광합성이라는 게 있다. 광합성은 식물의 잎의 연목체에서 일어나. 자, 식물이 광합성할 때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가 뭐냐면 빛 에너지야. 그래서 얘네가 갖고 있는 물과 자, 기공을 통해서 흡수한 이산화탄소를 빛 에너지를 갖고 포도당이라는 양분을 저장하는 이런 현상을 광합성이라고 해. 광합성은 반응물과 생성물 누가 더 열 에너지가 많은 상태 같아? 반응물과 생성물 중에 누가 더 열 에너지가 많아 보여? 에너지가 있어 보이는 게 어느 거야? 1번이야, 2번이야? 리오나, 1번, 2번.
에너지가 많을 것 같은 애들. 그렇지. 봐봐. 물을 먹으면 안 먹으면 죽지만 이산화탄소 없으면 죽어? 안 죽어. 근데 우리는 동물이잖아. 동물은 자, 초식 동물은 식물을 먹이로 살잖아. 그치? 이게 식물이 이 초식 동물에게는 필요한 물질 에너지원이야. 그러니까 얘가 에너지가 더 많은 거거든. 요걸 먹으면 우리가 몸에서 열을 낼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고 세포를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산이 되는 핵심 영양분이란 말이지. 자, 그러니까 얘는 반응물마다 생성물의 열 에너지가 더 많은 상태야. 그래서 요렇게 되는 경우는 가와 같은 경우야. 그래서 기억, 니은, 정답, 디귿은 땡. 자, 광합성이 일어나는 건 나중에 에너지가 더 많은 상태가 돼. 쓸 때가 많잖아. 자, 나무는 태울 수도 있고 태우면 연소해서 열에너지로 낼 수 있으니까 열에너지, 에너지가 많이 생기는 가와 같은 경우다. 이렇게 자 찾아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1번, 2번 41쪽 이거 한번 풀어보실게요. 1번, 2번. 5, 6, 7, 5, 6, 7, 5, 6, 7, 10, 11, 12, 13. 3장 반. (34) 35 응? 세포 호흡? 너가 호흡하는 거하고 똑같아. 산소를 받아들이고 에너지를 내는 과정이 세포 호흡이야. 자, 세포 호흡은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를 보면, 자, 생성물이 오른쪽이지. 에너지 차이를 보면 얘는 오히려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야. 이때 체온을 조절하는 우리 사람이 호흡하는 것처럼 열의 형태로 에너지가 주변으로 방출되는 거야. 자, 요거는 숙제 쪼개서 나눠줄게요. 다음에 그 뒷부분 내줄 테니까 요 정도. 자, 요거 같이 풀어볼게요. 고등과학이니까. 자, 얼음, 물, 수증기의 상태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열에너지 흡수, 방출 보는 건데 이렇게 보세요. 열에너지가 가장 작은 거, 열에너지가 중간, 가장 많은 거. 위로 가려면 열에너지가 많아지는 거니까 얘네는 열을 흡수해야 돼. 어디서? 주변에서 갖고 와야 되겠지? 자, 열을 흡수하면 에너지가 많아지는 거야. 에너지가 작았지만 열을 흡수해서 에너지가 많아진 상태다. 이렇게 보면 돼. 자, 에너지가 작았지만 에너지가 많아진 상태다. 열 흡수, 에너지가 흡수. 자, 그리고 반대는 요렇게 가는 거잖아. 둔하게 가려면 갖고 있던 열을 주변으로 방출해야겠지. 방출하면 주위는 온도가 올라가는 효과가 생긴다. 자, 가와나는 열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 오케이. 다와라는 열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 오케이. 자, 세포 호흡은 우리 숨 쉬면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잖아. 내가 갖고 있던 에너지를 주변으로 발생하는 거야. 세포 호흡은 오른쪽 거야. 자, 주위 온도를 높여주는 오른쪽 거야. 실제로 세포, 식물이 언제 호흡을 많이 하냐면 싹 틀 때,
우리가 콩을 갖다 물에 불려서 싹을 틔우려고 해. 보온병에 넣고 얘가 냅두면 싹이 트면서 보온병의 온도가 올라간다. 열을 방출하는 요 다와라와 같은 경우야. 자, 그러니까 세포호흡은 나와 열 출입이 같은 게 아니다. 열을 방출하는 다라와 같다. 호흡은 무엇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물질이 타는 연소 과정과 같아. 호흡은 천천히 일어나서 물질이 타는 만큼 고온이 발생하지 않지만 산소와 양분이 결합해서 반응하는 현상으로 열이 방출되는 요 현상은 동일해. 체내에서 천천히 일어나서 체온 정도지만 얘는 체외에서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일어나서 높은 고온이 발생한다는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둘 다 열 방출 반응이야. 사람이 호흡을 통해서 양분을 연소하잖아? 우리 지방을 태운다라는 얘기는 이 연소 호흡 같은 말이거든? 사람이 유지할 수 있는, 이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열이 계속 공급되는 거야. 이 호흡에 의해서. 자, 그래서 1번의 답은 몇 번? 3번. 자, 2번. 열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열에너지 흡수, 주변으로부터 흡수, 주위는 열을 뺏겼으니까 시원해지고 차가워지고. 자, 그러면 열에너지 흡수다. 자, 에너지가 반응물이 처음이고 만들어진 두 번째가 생성물이야. 반응물 첫 번째, 나중물질이 생성물이야. 열에너지를 흡수하면 에너지가 많아진다는 얘기야? 적어진다는 얘기야? 흡수하면 에너지가 많아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에너지 크기를 그래프로 그리면 반응물이 훨씬 더 높은 곳에 있겠지? 반응물의 에너지 합이 생성물의 에너지 합보다 크다. 틀렸지? 자, 생성물이 더 큰 거야.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자, 에너지를 흡수해야 에너지가 늘어나겠지? 정답. 열을 흡수, 주위 온도가 낮아지는 거 정답. 자, 철과 산소가 반응하면 이거 핫팩의 원리거든? 핫팩은 따뜻한 거야? 차가운 거야? 따뜻한 거지? 자, 이거는 주위로부터 얘네가 열을 흡수하는 반응이 아니라 방출하는 반응이야. 따뜻한 효과가 나타나는 거 핫팩은 열 방출 반응이야. 답은 그래서 3번이에요. 3번. 자, 3분 남았는데 나머지 숙제 마저 하시면서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책은 덮지 말아주세요. 다음은 3단원 상태 변화 열에너지 시험 보겠죠?